이전 시간에는 표를 보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어떤 컬럼이 서바이브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을 어떻게 실제로 데이터 분석, 즉 데이터 가공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했던 데이터 가공인데, 데이터 가공은 기본적으로 한 5종류 정도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결측치에 관한 처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결측치란 여기서 같이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어있는 값을 결측치라고 합니다. 보면 age랑 케빈에 특히 결측치가 많았죠. 그래서 이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이런 식으로 영어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결측치가 있는 칸을 아예 빼버리는, 이 데이터를 아예 삭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방법과 이제 또는 이 결측치가 있는 부분만 어떤 적당한 값으로 뭐 0이든 아니면은 age 같은 경우에는 0보다는 평균이 좀 더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사용한 이 코드에서는 age 값을 다른 값으로 채우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채우는 숫자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age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29고, 평균값 말고도 이 age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 하나가 더 있죠. 중앙값도 있는데, 중앙값은 28입니다. 29랑 28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는 바로 저희가 이 단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모델을 돌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출을 해서 점수를 보았을 때 29가 더 좋았는지 28이 좋았는지 그거를 직접 시도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29로 선택을 해서 빈 데이터를 채워줄 것이고요. 그리고 성별이 다음 코드가 성별을 0과 1로 바꿔주는 코드인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male이라는 문자열 그 자체, 그리고 female이라는 문자열 그 자체는 별로 인공지능한테 넣었을 때 크게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의미를 갖지 않는 이유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걸 학습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age라는 것과 survived age를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age 값의 분포가 age 값의 분포를 x축에 놓고 survived 값의 분포를 y축에 놓았을 때 이 여러 가지 점이 엄청나게 많이 찍힐 텐데, 데이터의 개수만큼 그 분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이든지 곡선이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근데 age 같은 경우에는 숫자 값이기 때문에 x축에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성별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값이어서 x축에 놓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문자열 값이긴 하지만 이거를 0과 1로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0과 1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데이터 분석 방법으로는 age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상당히 값이 큽니다. 즉, 위에 다시 이 통계치를 보시면 P클래스나 CIPSF 87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2, 0.5, 0.3, 그리고 표준편차가 0.8, 1.1, 0.8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데, age만 평균값이 29,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4,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점이, 인공지능이 P클래스나 CIPSF 87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age만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age 값을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끔 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age 값을
에이지 값이 에이지 값의 분포를 최대 최소를 통해서 좀 눌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에이지의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80이죠. 근데 다른 P클래스 십스프 파치 같은 경우에는 얘네 중에 가장 높은 값은 8이고 가장 낮은 값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지가 0부터 80까지고 다른 것들은 0부터 8까지니까 에이지를 그냥 단순하게 15로 나누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코드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에이지를 단순히 10으로 나누기만 해도 모델의 성능이 매우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이지를 10으로 나누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게 에이지를 10으로 나누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0세부터 9세까지는 다 0으로 될 것이고 10세부터 19세까지는 다 10살로 될 것이고 20살부터 29살까지는 다 20살로 될 텐데 이게 말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10살이랑 18살, 19살 이런 거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또 0살이랑 4살, 또 4살이랑 8살의 차이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70살이랑 75살, 70살이랑 75살 또는 뭐 68살이랑 69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에이지를 이제 데이터 가공을 하게 되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하자면은 데이터가 이 코드는 전체적으로 나이가 0살, 0, 4, 7, 10, 15, 20, 25, 30, 40인 부분으로 데이터를 끊어서 이제 분류를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40살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나이가 같은 나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분류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하게 되면은 방금처럼 단순히 10으로 나누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것 중에 십스프랑 팔치는 비슷한 건데 굳이 이게 컬럼이 나눠져 있으니까 굳이 컬럼이 나눠져 있는 게 데이터 분석에서 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스프랑 팔치를 합쳐줄 겁니다. 합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네.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데이터에서 바로 나눈 셈을 쓸 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끼리 연산을 하게 되면은 각각 원소별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십스프랑 데이터의 팔치랑 덧셈을 하게 된 템프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is alon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도 만들어 줍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혼자 온 사람과 같이 온 사람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만약에 동승자가 한 명인 것과 0명인 같이 탄 사람이 한 명인 것과 0명인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근데 그러니까 동승자가 한 명인 것과 2명, 3명, 4명인 거는 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는 동승자가 있으면은 이스얼로는 0이고 동승자가 없으면은 이스얼로는 1로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요. 이런 데이터 분석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데이터 분석이란 걸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이었고, 만약에 자신이 타이타닉 또는 이제 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은 다른 피처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자기가 배를 많이 타봐가지고 티켓 번호가 그냥 무작위로 배열되는 게 아니라 티켓 번호에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티켓 번호를 가지고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객실 번호가, 지금 저는 배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객실 번호가 C인지 G인지 이 뒤에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잘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거를 가지고도 데이터 분석을 더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은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 즉 배경 지식이 갖고 있는 분야에서 남들 그 누구보다도 더 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배워두시면 자신이 원하는 인공지능을 설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